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찰의 이 다양한 활동 중에서 이제는 경찰 인프라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인프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흔하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조직 또는 장비 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래서 경찰의 일종의 과학수사 관련된 기술력이라든가 경찰이 그동안 쌓아놓고 있던 수사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도 경찰의 아주 중요한 인프라가 될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경찰의 인력이나 조직이나 장비나 이거 말고도 경찰이 가지고 있는 각종 법령, 경찰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마인드,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 경찰의 인프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서부터는 경찰의 다양한 인프라 중에서 조직이나 인력 그 외에도 다양한 경찰이 그동안 쌓아놨었던 일종의 경찰의 역량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보실 내용은 그동안의 경찰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실제 경찰 공무원 시험을 채용할 때 여러분들이 보는 경찰학 과목 있죠? 이 경찰학 과목에서도 경찰 조직이나 경찰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연관해서 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금 경찰은요,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차장 외에 8개의 국과, 그리고 9개의 관, 32개의 과, 그리고 118개의 담당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그동안에 경찰이 쌓아놓은 다양한 업무 범위를 분석을 해서 이러한 조직을 구성을 해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경찰의 이 각종 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조직도가 경찰 백서 이 부록 파트에 452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같이 해서 참고해서 보시면은요, 현재 경찰청은 경찰청장 밑에 차장이 있고, 이 차장 밑에 각 경찰 관련되어 있는 이 8개의 국과 9개의 관, 그 외에 32개 과 18개 담당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경찰청장, 즉 경찰청장과 차장 밑에 생활안전부,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경찰의 범죄 예방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범죄 예방 방법 활동, 그 외에 이 생활질서와 관련된 내용도 같이 봤었죠. 그 외에 아동 청소년, 여성안전,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여기에 여성안전 기획관까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국을 좀 더 특화한 사이버, 과거에는 이제 사이버 수사국이라고도 얘기했었는데 사이버 안전국이 같이 수사국과 함께 서로 협력 업무를 하고 있어서, 내용을 보면은 수사기획, 형사과, 수사과, 범죄정보과가 있지만 한편 사이버상으로도, 특히 이제 가면 갈수록 사이버 관련된 일이 점점 더 경찰 업무가 증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이버 안전과, 사이버 수사과, 기타 디지털 포렌식 같은 이러한 수사와 관련된 파트가 있습니다. 한편 교통과 관련돼서도 각종 교통기획 안전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교통, 경비와 관련돼서는 경비, 위기관리, 경호나 항공과 같은 이러한 부서들이 같이 있고, 여기에 직접 나와 있지 않지만 경찰 특공대도 이 경비국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정보국과 정보심의관이 있어서 각 사회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 각종 치안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전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봤었던 이 경찰의 보안 업무를 하고 있는 보안국과 외사국이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이 경찰청장이 경찰이 하고 있는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기획조정관, 경무인사, 그리고 치안상황 감사관, 정보화 장비, 그리고 경찰 빅데이터 담당관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과학수사관리관을 두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조직들은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기존에 국체제로 있었던 부분이 이 관리관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기존에 관리관이었던 부분이 정식으로 국으로 독립하기도 합니다. 단적인 예가, 과거에는 경무인사기획관이라는 이 조직이 과거에는 이 앞에 경무국이라는 별도의
조직으로 있어서 경무국장, 이 사람이 실제 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인사나 교육이나 복지나 양성평등 관련된 일을 했었습니다. 또 한편 반대로 외사국은 과거에 이 자리에 외사관리관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요. 이 외사관리관이라는 조직이 이제는 각종,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벌써 항상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제 200만 시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외사와 관련된 업무가 늘어나면서 외사국으로 이렇게 별도로 독립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경찰청 본청의 모습인 반면에 지방청 단위로 나오게 되면은 이 중앙에 있는 중앙경찰청에 있는 모습과 유사하면서도 나름대로의 각 지역에 맞는 경찰 조직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방경찰청으로 서울지방청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본청과는 다르게 7개 부, 앞에서 국이라고 했었던 이 부 외에 담당관과 각 실과 계를 두고 있고, 서울지방경찰청, 소위 말하는 서울권역 안에 경찰서 31개와 지구대와 파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최일선의 경찰 조직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지방경찰청, 이 서울청의 조직을 보면은 앞서 나와 있는 것처럼 별도의 관리관으로 돼 있었던 이러한 경무국의 역할을 하는 경무부가 하나의 부서로 독립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생활안전 수사, 이 수사에 앞서 봤었던 것처럼 본청에서는 사이버 관련되어 있는 수사국이 별도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 수사부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교통과 경비, 정보 보안이 각각 나와 있지만 외사 파트는 보안국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특색에 맞게 하면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수도로서의 위상으로서 예를 들면은 백일경비단처럼 청와대 외곽 경비를 하는 조직을 서울지방청 하에 따로 두기도 하고요. 그 외에 각 지방청별로 기동대를 두어서 각종 시위 진압이라든가 현장의 작전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22경찰 경호대, 국회경비대, 정부 서울청사 경비대, 김포공항 경비대, 경찰특공대와 202 경비대 등 해서 국가 중요시설이나 청와대 외곽 경비 외에도 정부 외곽 경비, 다양한 국가 중요시설 경비를 경찰이 이렇게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부산은 부산지방청 나름대로의 1부, 2부, 3부장을 별도로 둬서, 즉 차장을 3명을 둬서 차장 역할을 하고 있는 해당 전문 파트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경찰의 조직 내지는 공공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파트를 서로 나누기도 하고,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관련되어 있는 생활안전, 수사, 형사, 기타 이 여성 청소년과 관련된 역할을 별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 각 지방청에 따라서 조직을 이 공공섹터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기타 시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부서를 서로 나누기도 하는 등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각각의 청마다 조직의 형태를 서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가 앞서서 지금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찰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을 볼 때 경찰청장으로 되어 있는 8국 국관, 9개 관, 9관, 그리고 32개과 18개 담당관으로 되어 있는 이 조직은 말 그대로 중앙에서의 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조직의 역할이고, 이게 지방청 또 해당 경찰서 단위로 내려오면은 또 다른 조직의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시면은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청은 지금 청장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기 위한 기획조정관을 비롯한 각 9개의 관과 그리고 8개의 국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 그 외에 부속기관으로서 4개의 교육기관, 그래서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또 여러분들이 경찰시험 합격하게 되면은 가게 되는 중앙경찰학교나 경찰수사연수원과 같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찰의 각종 연구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관련되어 있는 이 치안수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경찰대학의 부속 연구소로 있기도 하고요. 기타 각종 책임기관으로 경찰병원이라는 조직이 별도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경찰 조직은 가면 갈수록 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업무가 어떻게 증가하고 얼마나 도시화가 되느냐,
또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이 점점 확대되면서 어떻게 경찰 조직을 현대의 상황에 맞게 조직화되느냐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는 게 경찰의 모습이고요. 이게 바로 일종의 경찰이 경찰 업무를 할 수 있는, 즉 경찰 집행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경찰 인프라에서 조직을 제일 먼저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볼 조직은 경찰위원회입니다. 자, 경찰위원회는 1990년 경찰법이 통과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기존의 이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을 하면서 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경찰위원회입니다. 이 경찰위원회는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찰 정책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위원회는요, 경찰이 직접 활동을 하고 있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경찰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심의 의결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만 경찰위원회는 지금 현재 소속 자체가 경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 소속으로 되어 있냐면은 경찰위원회는 경찰청하고는 따로 별도로 독립이 돼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경찰에 관련돼서 경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각종 경찰의 업무에 대해서 각종 심의 의결을 하는 데 있어서 경찰청의 소속기관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독립성을 보장할 수가 없죠. 또한 경찰위원회에 잠시 뒤에 보시겠습니다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경찰청장의 임명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의 임명 동의권을 경찰청 소속에 있는 기관이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경찰청으로 분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위원회는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학기에 제일 처음에 경찰에 대한 조직에 대해서 공부했었을 때 이제는 자치경찰제가 변하면서 경찰위원회의 조직이 국가경찰위원회와 지방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 각 지방의 자치경찰위원회로 분리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있는 이 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로 개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서울지방청이면은 서울지방청, 그리고 각 지역에 뭐 인천이든 대전이든 아니면 여기 충남이면 충청남도에 이 충남 자치경찰위원회가 별도로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 각 지방에 설치가 되어 있는 자치경찰위원회들, 이 위원회 각 지방에 있는 지방경찰청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경찰위원회가 경찰청하고는 별도로 독립되어서 있는 것처럼 바로 각 지역에 있는 자치경찰 조직을, 즉 각 지방에 있는 지방경찰청들을 일종의 소활, 감독, 심의 의견할 수 있도록 별도로 독립돼서 시도지사 밑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중앙은 바로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장관 소속에 있는 기관으로, 각 지방은 시도지사 소속에 있는 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가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 위원회의 사무는 직접 경찰청에서 조직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무실도 경찰청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독립돼서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경찰청 소속에 있는 경찰관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직 직원도 있긴 합니다만 현재 경찰위원회는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7명의 위원은요 한 명의 위원장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 한 명의 위원장과 5명의 비상임위원 그리고 한 명의 상임위원 이렇게 해서 총 7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들의 임기는 총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위원들은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사람들을 골라서 직접 총리와 대통령한테 임명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찰위원회는요, 아주 중요한 심의 의결 사항과 아주 중요한 권한이 있는데,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2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 제청 전에 경찰청장 임명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 경찰청장이야 뭐 매달 1년마다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 외에 상시적으로 정기적으로 항상 하고 있는 업무는 바로 주요한 경찰 정책과 경찰 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행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찰위원회는요, 실제 이들이 경찰청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경찰들이 아니죠. 즉 이들은 경찰위원회에 있는 이들은 실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는 있지만, 또는 이거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은 충분하지만, 이들은 실제로는 경찰관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일반 시민들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왜 시민들을 경찰위원회의 조직, 즉 경찰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이렇게 임명을 해서 활동을 하게 할까요? 바로 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진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경찰관이라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경찰관들이 경찰위원회의 위원이 돼서 경찰 업무를 심의 의결하는데 독립성이나 소위 말하는 민주성이 보장이 되겠어요? 말 그대로 경찰청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될 겁니다. 자, 하지만 이들이 일반 시민이라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일반 시민이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국민들의 입장에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겁니다. 따라서 이 경찰위원이 될 사람들은요, 실제 제청 과정에서 자격 요건에 정당에 소속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경찰을 포함한 이러한 공직에서 근무한 지 최소 3년은 지나서, 말 그대로 일반 민간인이 되고 난 다음에서야 드디어 경찰위원으로 제청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포함이긴 하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쪽 해당 분야에서 주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뭐 당연히 경찰에서 퇴직한 사람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이 7명의 위원을 모두 다 경찰에서 퇴직한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겠지만 그 외에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2명 이상, 당연히 경찰관 중에서도 법관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상당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법조인들이 많겠죠.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아니면은 판사 출신인 사람들도 있겠죠. 그 외에 실제 구성이 되보면은요, 일반 시민단체에서 경찰위원으로 위촉된, 임명 제청된 사람, 또 이렇게 대학에 있는 대학 교원들 중에서 경찰과 관련되는 이론적인 배경이 많은 사람들, 그 외에도 실제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경찰을 항상 견제하고 있었던 이러한 언론사 대표나 언론사 기자 출신들도 이 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경찰위원이 된다라는 것은 경찰이 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경찰의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러한 활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경찰 행정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을 하고 정치적 중립 그리고 민주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격 조건을 가지고 이러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하고 있고요. 이들 위원회의 위원들은요, 연간 총 22회에 걸쳐서, 사실 22회를 연간 한다고 그러면요, 1년이 52주니까 실제로 뭐 설 추석 뺀다고 하면 50주라고 치면 사실상 2주마다 한 번씩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거의 한 달에 2번씩은 모여서 이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회의에서 실제 다뤄지는 건수가 어떤 건수냐 보면은 다양한 안건 처리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법률, 또 대통령령, 부령, 또 각 기관에서 발의하는
훈령이나 예규, 각종 경찰청에서 고시하는 고시 문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174건에 대해서 심의 의견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 수정의결 내지는 보류를 시켰다가 나중에 재상정시키도록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176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없었다 그러면은요, 이거 그대로 통과가 됐겠죠. 이해가시죠? 그대로 통과가 된다는 얘기는 경찰위원회가 이 중에서 27.9%나 되는 건수를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반려시켰다가 보류시켰다가 다시 만들어서 재상정시켰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쪽 일종의 시민의 입장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을 중간에 필터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치안 현장을 방문한다라든가 경찰위원들의 간담회, 기타 해외 경찰위원들과의 서로 교류 활동을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인터넷에 직접 공개를 하기도 합니다. 현재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현재 경찰위원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경찰위원회 또 자치경찰위원회로 어떻게 보면 분리 내지는 새로 신설되는 과정, 일종의 과도기에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경찰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현재 경찰이 하고 있는 각종 경찰위원회가 하고 있는 각종 활동들을 좀 더 실질화해서 그 기능을 더 다양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경찰위원회가 하고 있는 거를 연간 봤었을 때 월 2회 한다라고 직접 명목화함으로 해서 앞서서 봤었던 것처럼 연간 22회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무조건 1년에 26회 이상 52주니까 그죠? 52주니까 무조건 24회 이상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월 2회 이상. 이해가시죠? 무조건 월 2회 이상 해야지 되는 거고요. 또 계류 중인 경찰법 개정안에 따르면은요, 현재 경찰위원회 각종 심의 의결 사항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서 각종 권한을 강화한다라거나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한다라거나 여기 경찰위원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서 국회에서 직접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 나름대로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법령들을 좀 더 경찰위원회가 실제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점점 더 강조하고 강화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국가경찰뿐만이 아니라 이게 그대로 롤모델이 돼서 자치경찰도 이렇게 변하겠죠. 그러면은 혹시 우리가 자치경찰이 지방에 있는 기존 세력들과 서로 일종의 토호 세력과 서로 연합을 해서 또 내지는 경찰이 각 지역 토착화돼서 지역에서 부정부패에 연루가 될 것들을 직접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치체의 자치경찰위원회로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 3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찰법 제9조 1항에 직접 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사항들을 전체 총 6가지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처럼 경찰의 아주 거의 대부분 중요한 업무들입니다. 이러한 경찰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들, 경찰의 인권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 경찰의 부정부패나 청렴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 또 경찰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업무 협조를 받는 사항들,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경찰위원회가 이때는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니까 여기에 대한 사항들, 기타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은 게 경찰위원회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주로 경찰청 소관 법령, 앞서 보셨죠? 굉장히 많은 법령들에 대해서 다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한다는 거. 그 외에 경찰 공무원의 채용 승진과 관련되어 있는 인사 운영 규정, 지금 우리가 바뀌고 있는 경찰 시험 과목 변경이라든가 체력 기준 변화와 관련된 거 모두 다 경찰청에서
각종 연구 개발을 해서 이러한 안을 가지고 어디에? 경찰위원회에 올려서 경찰위원회 심의, 즉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경찰 복제라든가 장비, 예산 편성, 기타 중장기 발전 계획 등 다양한 업무들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돼서 경찰위원회 각종 운영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시고요. 이러한 의견 사항을 통해서 실제로 경찰위원회가 다양한 회의를 개최를 하고 이 회의 결과 다양한 상정 의견을 가지고 경찰에서 실제 경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경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독립성과 민주성, 공정성을 보장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경찰의 중요한 인프라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대표적인 경찰의 조직 두 가지, 바로 경찰청 조직하고요, 경찰위원회 조직을 보셨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나중에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할 때에도 실제 경찰 조직관리 파트 내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법령이 계속 변하는 이 과정을 지켜보시면은 실제 국가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 자치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규정,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규정이 당연히 시험 문제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실제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러한 조직체를 통해서 경찰이 하고 있는 다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